안녕하십니까. HTC 이브닝 뉴스 캐치의 탑프로입니다. 9월 3일 수요일, 오늘도 핵심만 달아 미국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군더더기 없이 바로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가 모든 백신 의무화를 철폐하려 합니다. FDA가 코로나19와 독감 백신 동시 접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보트를 공격하며 베네수엘라와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공화당이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재조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앱스타인 피해자들이 미 의회의 모든 수사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상원의원 마크 워너가 극우 압박으로 기밀 정보국 방문이 취소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2025가 가족 중심 경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모든 백신 의무화를 철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정책인데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아람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플로리다 주 보건국장 조셉 라다포는 주내 모든 백신 의무화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이 학교에 입학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까지 포함돼 있어 시행될 경우 미국 최초로 전면 철폐에 나서는 주가 될 전망입니다. 백신 접종은 전염병 확산을 막고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이 조치가 실제로 가능할까요? 일부는 가능합니다. 플로리다 보건부 규정으로만 정해진 수두, B형 간염, 뇌수막염, 폐렴구균 백신은 행정조치로 즉시 철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아마비, 홍역, 풍진, 볼거리, 파상풍 등 법률로 규정된 의무 접종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입법 절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주지사 론 드샌티스도 강하게 지지했다죠? 맞습니다. 드샌티스 주지사는 라다포 국장의 방침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며 이는 옳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입법부의 변화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국 소아과학회는 즉각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학교에서 모두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질병 확산이 훨씬 어렵고 학업도 정상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번 조치가 아동과 지역사회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로리다 학부모 교사협회 역시 관광산업 의존도가 큰 주특성을 고려할 때 감염병 확산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표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의 백신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케네디는 대표적인 반백신 인사로 이번 플로리다의 움직임은 이런 정치적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주들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민주당 주도 지역에서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은 공동 면역 지침을 마련하고 백신 접근성을 지켜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문제는 앞으로 미국 내에서 더욱 큰 정치적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83%는 학교에서 일부 예방접종은 여전히 의무화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93%, 공화당 지지자의 75%까지도 백신 의무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플로리다 내 공화당 의원들은 찬성할 가능성이 커 실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갈등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플로리다의 백신 정책 철폐 움직임은 아동과 지역사회 건강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전반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이브닝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네, 플로리다의 백신 의무화 철폐 추진은 단순한 보건 정책을 넘어 정치적 대립과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들의 대응과 함께 향후 미국 전체의 백신 정책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와 독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존에는 여러 백신을 한 번에 맞는 것이 안전하다고 권장해왔지만 새 백신 규제 책임자 비나이 프리사드는 앞으로 제약사들이 동시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침은 수년간의 연방 지침을 뒤집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불필요하고 접종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합니다. 실제로 한 번에 맞을 수 없게 되면 환자들이 추가 방문을 꺼려 다른 백신을 아예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FDA 발표가 접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약사와 의료 현장에는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처럼 여러 백신을 동시에 맞아야 하는 경우 보호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단순히 코로나와 독감 백신을 넘어서 미국 전반의 예방접종 정책 방향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미군이 카리브해에서 한 보트를 공격해 11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트가 마두로 정권과 연계된 마약 조직이 운영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유미정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네, 미 국방장관 피트 헥셋은 이번 공격에 대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더 이상 마약 밀매에 관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마두로를 마약 국가의 두목처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한 입장을 밝혔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배 안에 대량의 마약이 있었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었다며 우리는 그들을 확실히 확인했고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작은 보트가 빠르게 움직이다 불길에 휩싸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번 공격이 전례 없는 방식이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미 해안경비대가 종종 엔진을 겨냥해 선박을 멈추게 하긴 하지만 승무원 전체를 사살한 것은 새로운 차원이라는 평가입니다. 전직 마약 단속국 요원은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년간 마약 유통을 묵인해왔지만 이번 공격 대상이 된 트렌데 아라과 조직은 대규모 마약 밀매와 직접적 연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이것은 살인 행위라며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마약을 운반하는 사람들은 대개 대부가 아니라 가난한 청년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지만 통신장관은 트럼프가 공개한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죠. 네, 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격이 국제법과 헌법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 아담 스미스 의원은 행정부가 어떤 권한으로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불투명하다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들도 무력 충돌 상황이 아닌 곳에서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살해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국제법 논란과 미 베네수엘라 관계 악화를 불러오며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HTC 이브닝 뉴스 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네, 미군의 이번 보트 공격은 단순한 마약 단속을 넘어 국제적 논란과 외교적 긴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향후 미국의 대응과 국제사회의 반발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미 하원 공화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다시 조사하기 위한 새로운 소위원회 설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했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주도의 이전 조사에 맞서려는 의도가 짙습니다. 소위원회는 하원 법사위원회 산하에 꾸려지며 총 8명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다수는 공화당 하원 의장이 지명하고 민주당은 최대 3명까지만 협의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당시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완전한 재조사를 권한으로 갖게 됩니다. 앞서 민주당이 주도한 위원회는 18개월 동안 청문회를 열고 845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를 내며 트럼프가 폭력을 부추겼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후 대부분의 1월 6일 피고인들에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공화당은 이번 재조사를 통해 진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하며 향후 미국 정치에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 10명이 미 의회를 찾아 법무부의 모든 수사 자료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10대 시절 앱스타인과 기슬레인 맥스웰에게 유인돼 장기간 학대당한 경험을 직접 증언하며 더 이상 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초당적으로 발의된 앱스타인 파일 투명법을 지지하며 정부가 비밀리에 보관 중인 문서와 기록을 공개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의원 일부도 동참해 압박이 커지고 있으며 공개 대상에는 비행기 탑승 기록과 내부 면책 합의, 구금과 사망 관련 자료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건을 허구라고 치부한 데 분노를 표하며 이는 결코 정치 문제가 아닌 생존자들의 치유와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이번 움직임은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가려졌던 성범죄와 권력의 은폐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상원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 의원이 국가지리정보국 방문을 앞두고 극우 활동가 로라 루머의 온라인 공격 이후 돌연 출입이 차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워너는 수년간 정기적인 감독 활동 차원에서 정보기관을 방문해왔지만 이번 일정은 국방장관실에서 막혔다며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루머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극우 성향 인사로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정보기관 인사들의 퇴출을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압박으로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들이 해임되거나 좌천된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워너 의원은 이번 사태가 의회의 정보기관 감독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며 공화당 의원들조차 언젠가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국가안보 경고 체계 자체가 흔들릴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트럼프 대통령의 2기 국정 청사진 프로젝트 2025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가족 정책 개편안을 준비 중입니다. 핵심은 결혼한 이성 부부가 더 많은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정부 지원 저축 계좌를 부부에게만 제공하고 보육 지원도 공공 프로그램에서 개별 가정으로 돌리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과 규제가 결혼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폐지하거나 수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헤리티지는 이를 미국 핵가족 회복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부르며 저출산과 가족 해체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이 구상은 소규모 정부 전통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낳고 있으며 일부 내부 인사들은 사회공학적 발상이라면서 성평등의 퇴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수 진영에서는 가족 가치를 재정치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파워볼 당첨금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직서를 던지고 호화로운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거액은 빚을 갚고 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기, 범죄 표적, 끝없는 돈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복권 당첨자들이 돈 관리 실패로 파산하거나 주변 갈등으로 불행을 겪었습니다. 단순히 큰 돈을 얻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는 복권이 아닌 꾸준한 저축, 은퇴연금, 장기 투자에서 나온다고 강조합니다. 순간의 행운을 줬는 대신 평범해 보이지만 꾸준한 재정 습관이야말로 진정한 부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행복한 밤, 힘들었던 일 모두 잊고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